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로이론 2 교과목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고 또 녹화도 하고 또 녹화를 했는 상태에서 또 부족한 게 있는지 또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네요. 자, 오늘 이제 투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이번 시간 또 회로이론 2 교과목을 마칠 텐데, 실제 투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예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파라미터 간 정의,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만 알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쉽게 그 각각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였죠. 또한 파라미터 간 변화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였죠.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방정식은 다 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투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예제를 지금 풀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이 예제 푸는데 초점도 맞춰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요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면 수업일 경우면 제가 참 영상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좀 질문도 받는 시간도 하고, 회로 이론에서 벗어난 질문들 제가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녹화되는 강의에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 예를 들면은 요즘 취업률이 어떻게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도대체 전작가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냐.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뭔가요? 대학교가 최종 목적이 아니죠.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취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학원이 그러면 또 목적인가요? 아니죠. 대학원을 마치고 또 학교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취업하시는 분, 또 연구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경쟁력을 쌓아야 돼요. 그 경쟁력이 도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우리 학점 잘 따면 경쟁력이 쌓아지나요? 우리가 대면 강의면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학점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는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해 봅시다. 회로인 교과목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50점 만점씩 해서 100점 만점이다 칩시다. 근데 회로이론 2 듣는 학생들 중에 1등 하신 분이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어요. 중간, 기말 다 해서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어요. 그 30점 받은 사람 당연히 A 플러스겠죠. 1등이니까. 상대평가니까. 만약에 절대평가였다면 A 플러스를 받을까요? 못 받겠죠. A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A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7, 80%는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즉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A 혹은 B, A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30점 과연 A가 될까요? 근데 상대평가다 보니 A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 예전 절대평가 시대에서는 내가 받는 학점이 곧 나의 이해하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요즘 상대평가에서는 내가 들은 교과목의 학점이란 녀석이 내가 그 교과목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회사는 그걸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면 회로이론 교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은 학생과 B 학점을 받은 학생 둘 중에 정말 깊은 이해도가 있는 학생, B 학점을 받은 학생이 더 깊은 이해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대평가다 보니. 그렇죠. 이제 그걸 회사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로이론 교과목을 포함하여 다른 교과목 전부 다 A 플러스를 받았지만, 새롭게 면접 공부, 이렇게 다시 대학원 면접 공부, 회사 취업 면접 공부 다시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회사나 대학원이나 이렇게 면접 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얼마만큼의 개념을 아는지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실제 회로이론 이 교과목만 놓고 만약에 바라본다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 볼펜을 잡고 뭐 노달, 메시 뭐 이거 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제 생각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정해진 네트워크 혹은 정해진 회로를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건 전부 다 실제적인 경우를 뒷받침을 해야 되니 아이디어란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노달 메시 푸는 경우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값을 찾아내고 그 값 이면에 숨겨진 그 의미를 노달이란 방법 혹은 메시란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그 노달 메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푸는 걸 바탕으로 회로를 설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이 회로 이론이란 교과목도 정말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가 이 학점을 떠나서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솔직히 뭐 그래요. 어떤 그 수업이라든지 그 뭐 어떤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많이 낸다. 그러면 연습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확률이 높겠죠. 즉 학점이라는 녀석은 이제 다르게 바라보면 얼마만큼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스타일을 잘 따라왔느냐, 이해하는 거와 별개로 얼마만큼 그 교수의 스타일을 따라왔는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든지 이런 것, 혹은 성실도, 성실함 정도의 하나의 척도라고 바라봐야 되지 얼마만큼 이해를 잘하냐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지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 지식을 4단계로 구분하는 어떤 교수님도 계신데 뭐 우리가 뭐 재미나게 그냥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식이란 건 보는 거라고 합니다. 눈에 보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겁니다. 보고 알고, 그렇죠? 이게 그 교수님의 말로는 암기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는 거에 대해서 이거구나 알 수 있죠. 암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3단계가 이해하는 건데 이해하는 거랑은 별개죠. 그렇죠? 보는 것, 아는 것, 외워서도 되잖아요. 이해하는 거는 그 다음 차원이죠. 이 이해하는 거 다음 단계까지 가야지 정말 중요한 것. 이게 바로 my knowledge,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4단계가 자기 지식, 응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응용이. 배운 내용, 이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암기까지 해가지고 이해도 하면 공부 잘한다 하지만 이해를 하는 거는 뭔가요? 이해를 하는 거는 내가 요구하는 요거를 남한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응용을 한 마이널리지가 된다는 건 요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이 회로 이론 교과목에서 투포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내 친구한테, 이 수업을 듣는 내 친구한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지식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이 내용을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내 지식이 되어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공부는 내 것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하고 굉장히 그 친분 있는 부산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보통 그러세요. 뭐 천재하고 바보는 하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가면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가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자, 뭐 어쨌든 뭐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대면 수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짧게나마 비대면에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쟁력을 가진 학생이 되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경쟁력, 창의력이라고 하죠. 창의력은 무언가요? 다들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창의력은 경운기 아시나요? 경운기, 농사 짓는 경운기. 바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트랙터처럼 땅에다가 이 진흙탕 같은 데다가 잘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퀴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바퀴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기구가. 자, 이 경운기 바퀴를 보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운기를 바퀴를 보고 자동차의 이 스무드한 바퀴를 떠올린답니다. 그런데 창의력이 있으신 분은 경운기의 바퀴를 보고 비행기를 떠올린다고 하네요. 이게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자, 경운기 바퀴를 보고 이 부분만 개선을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떠올리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얘에서 더 빨리 달리면 비행기가 될 수 있는, 뜰 수 있는 비행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게 창의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단계가 요즘 시대, 특히나 요즘 시대 경쟁력의 잣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학점을 받는 것보다 내 지식을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또 전작가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전공하는 분야도 굉장히 많고, 즉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교수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 과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전작가 교수님이 5분, 10분 있는 학과에 비해 80분이나 되는 교수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분화된 전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존재를 하니, 내가 관심이 있는 요즘 트렌드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근데 아마 주변을 보세요. 우리 학생도 굉장히 많고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거의 없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회로 이론 교과목에 질문 있다고 저한테 질문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말고, 제 전공이 이제 플렉서블하고 트랜스페런트한 소자인데, 예를 들면 플렉서블,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뭐 요즘 발전이 어떠냐, 어디까지 됐냐, 뭐 예를 들면 또 삼성이라는 기업은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 혹은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전자소자죠. 과연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4학년이 됨에 따라 4학년이 돼서 그런 관심 가져야지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진짜 내가 나의 먹거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나 자신을 관심을 가지는 걸 표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에 그 파트로 그 분야로 진학을 해서 더 깊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내가 가는 길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해야 돼요. 창의력 있게. 그냥 친구 따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여러 명의 한 명에 불과합니다. 여러 명의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투포트 네트워크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안의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Z 파라미터를 얻어보세요 라고 하네요. Z 파라미터 얻어보세요 하는 Z 파라미터의 정의, 지금 노란색 되어 있는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얘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이거 뭔가요? V11은 요것만 안다 그래서 풀면 되죠. V11은 Z1, 요 하나만 써볼까요? V1은 Z11 곱하기 I1 더하기 Z12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리고 V2는 뭔가요? V2는 Z21 I1 더하기 Z22 I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파라미터 Z11부터 구해볼까요? Z11은 뭔가요? I1분의 V1이네요. I1분의 V1 인데 이쪽이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I2를 제로로 보냈습니다. 자, 얘는 뭔가, 얘 한번 볼까요? Z21은 I1분의 V2죠.
I2를 제로로 보냈습니다. 즉 2차 측을 오픈시켰을 때 얻어지는 녀석이 Z11, Z2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시켰으니까 오픈 서킷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반대로 Z12는 어떻게 되나요? I2분의 V1인데 I1을 제로로 보냈네요. Z22는 뭔가요? I2분의 V2인데 I1을 제로로 보냈네요. I1을 제로로 보냈을 때 얻어지는 Z12, Z22 오픈시켰으니까 오픈 서킷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만 알면 Z 파라미터에 대한 이것만 알면 각각의 Z11, 12, 21, 22를 구하는 방법 다 있잖아요. 오픈시키고 그렇죠? 자, 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실제로 풀어볼까요? 자, 이 회로에서 자, 아까 뭐였나요? 여기 이쪽을 오픈시켰어요. 2차에 I2를 오픈시켰어요. 11, 21이 얻어지네요. 오픈시키니까 11, 21을 오픈시키니까 얻어졌습니다. 여기 6옴이고 2옴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Z11 뭔가요? Z11 I1분의 V1 Z21 I1분의 V2 V1, V2를 I1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I1에 대한 함수로 V1, V2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V1이 뭔가요?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그럼 이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I1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임피던스가 뭔가요? 요거 직렬에 요쪽에 오픈됐으니까 그쵸 없죠? 요거 직렬에 6옴이랑 병렬 했는 녀석이 1옴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4옴 나오겠습니다. 4옴 곱하기 I1 하면 V1이 되죠. 그쵸? V1은 4옴 곱하기 I1 V1은 4옴 곱하기 I1. 자, Z11이 뭔가요? I1분의 V1이었죠. 4 얻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V2하고 I1의 관계가 뭐였나요? V2하고 I1의 관계가 Z21이었죠. I1분의 V2. 자, V2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V2는 이렇게 2옴을 통해서 흘러가는 커런트 곱하기 2옴이죠. 요 커런트를 IO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IO가 되겠습니다. 자, IO란 녀석은 뭔가요? 이 I1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뉘잖아요. I1의 전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여기 6옴이고 여기 6옴입니다. 딱 반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I1이 여기 흘러갈 것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I1이 곱하기 2 I1이 되겠죠. 그러면 Z2는 I1분의 V2니까 1이 나오겠죠. 자, 여기 1이 나오겠죠. 똑같이 I1을 제로로 보냈을 때 Z22, Z12가 얻어지겠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I2가 되니까 V2는 뭔가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I2 하면 Z22가 나올 거고, 전류 분배 법칙으로 IO'을 구한 후에 여기 있는 6원 곱하기 IO'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V1이 얻어지죠. 그러면 Z12가 얻어지는 거죠. 충분히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또 똑같습니다. Z 파라미터인데 종속 전원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속 전원이 있든 없든 똑같이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빨리 볼까요? 하나만. 자, 여기를 오픈시켰어요. 여기를 오픈시키니까 1121이 얻어지죠. 1121 요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뒷적은 해보시고 요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1121 Z11은 I1분의 V1이고 21은 I1분의 V2입니다. 즉 V1과 V2를 I1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Z1은 I1분의 V1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쪽이 오픈되어 있어요. 쭉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 의미가 없죠, 이쪽은. 자, 그러면 V1은 뭔가요? 5 더하기 20 곱하기 I1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I1이 V1이죠. 즉 25옴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25. 자, Z21을 구하기 위해서 I2, V2를 알아야 되죠. V2는 뭔가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 여기서 KVL을 써볼게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뭔가요? 지금 여기 걸린 전압이죠.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을 합친 녀석이잖아요. 즉 뭔가요? V2는 여기 걸린 전압 4V1, 4I 여기 4I1 그렇죠? 4I1 더하기 여기 흘러가는 I1에 곱하기 20 곱하기 I1이네요. 그럼 24I1이네요. V2는 24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얘도 똑같이 풀면 금방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파라미터를 구하는 1번하고 2번은 파라미터를 실제로 구해봐라의 의미였다면 3번 문제는 주어진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회로를 분석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이 내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Z 파라미터로 바라볼 수 있을 경우 I1, I2, V1, V2 구해봐라 입니다. 자, 이 Z 파라미터로 주어졌으니 Z 파라미터가 이거죠, 정의가.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V1은 일단 써보겠습니다. V1은 10 곱하기 I1 빼기 6 곱하기 I2가 되죠. 소식관계 나옵니다. 자,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I1 12 곱하기 I2 나옵니다. 그쵸? 자, 이 두 개 수식이 Z 파라미터에서 나오는 수식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쵸? 세 개, I1, I2, V1, V2잖아요. 수식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자, 이 V2라고 한 녀석은 뭔가요? 15mm 이렇게 전류가 흘러갔을 때 I2가 흘러갔을 때 10 곱하기 I2 하면 V2가 될 텐데 방향이 반대니까 V2는 마이너스 10 I2까지 수식 3개를 찾아냈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부분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12V하고 4ohm이 되겠죠. 그렇죠?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왔죠. 2ohm. 그리고 I1, V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수식을 또 찾아낼 수 있죠. 지금 미지수가 4개고 수식 3개를 찾았으니 어떻게든 더 찾아야 돼요. V1, V2에 대해서 오리진 회로에서 여기 값 걸리는 전압 됐으니까 이러한 값에서 V1에 대한 이케이션도 또 하나 더 찾으려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겁니다. 자, 여기 V1은 뭔가요? 자, 12는 흘러가는 커런트가 I1이니까 4 곱하기 I1 여기 걸리는 전압, 2 곱하기 I1 여기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린 전압 V1이 되겠죠. 12는 4 곱하기 I1 더하기 2 곱하기 I1 더하기 V1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식도 하나 나왔으니 미지수 4개, 이퀘이션 4개가 됩니다. 그러면 미지수 4개, 이퀘이션 4개니까 미지수 4개의 값 I1, I2, V1, V2 값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죠. 미지수 4개, 이퀘이션 2개니까 미지수 4개, 이퀘이션 4개니까 그래서 I2, I1, V2, V1 값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어진 Z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를 찾는 녀석이 아니고 주어진 Z 파라미터에서 그 각각을 구성하는 I1, V1, I2, V2 값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습니다. Z 파라미터에서 이퀘이션 2개가 당연히 나올 거고 이러한 관계에서 미지수가 4개니까 이퀘이션 2개를 더 풀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관계에서 미지수 1개, 또 여기 관계에서 미지수 1개 해서 미지수가 4개, 이퀘이션 4개 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Z 파라미터인데 이 Z 파라미터에서 좀 전에 Z 파라미터를 구하는 문제도 했었고 주어진 Z 파라미터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 역시 주어진 Z 파라미터에서 태분한 등가를 통해서 VO 값을 구해봐라 씁니다. 자, 이거 뭔가요? AB에서 바라봤을 때 태분한 등가로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뭔가 함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여기다가 2헨리가 붙었죠. 그리고 VO 이렇게 회로를 간단화 시켜 놓고 VO를 구해봐라 입니다. 이 VO는 뭔가요? 여기 임피던스가 A라고 한다면 여기 임피던스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VO는 뭔가요? A 플러스 B분의 B 곱하기 이게 VS라고 하면 VS가 되겠죠.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그쵸? 자, 오메가 값 주어졌고 사인 값이 주어졌으니 임피던스로 바꿔야 돼요. 그랬더니 당연히 얘는 페이즈 도메인으로 바꿔야 된다.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즈 도메인 바꿔보겠습니다. 15에 0, 5, J 오메가 L 뭔가요? J 오메가 L, J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 부분을 간단화 시켜야 되는데, 그쵸?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레시프로컬 케이스네요. Z 파라미터에서 레시프로컬 케이스는 T 모델로 바꿀 수 있었지. 그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Z 파라미터에서 레시프로컬 케이스는 T 모델로 바꿀 수 있었다. 어떻게 바꿨나요? 이와 같이 바꿨었죠. 이 내부를 뭐였나요? Z11 마이너스 Z12 이 부분은 Z22 마이너스 Z12 이 부분은 Z12 그래서 Z12니까 J6 여기가 뭔가요? J6이 될 거고 Z11 마이너스 Z12 10 빼기 J6 될 거고 Z22 마이너스 Z12 4 빼기 J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 AB 단지에서 들여다봤을 때 태분한 등가열로 만드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T 모델로 바꿔놨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등가 임피던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나요? 외부 소스를 제로로 합니다. 자, 이거 제로로 했네요. 외부 소스 제로. 이거 이제 없습니다. 쇼트죠. 자, 그러면 뭔가요? 5 더하기 10 마이너스 J6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J6은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병렬 연결했는 녀석이 4 마이너스 J6이랑 직렬 연결 더하기로 연결이 되는 값이 임피던스 값이 되겠죠. 자, 4 마이너스 J6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6.45이 나왔네요. 즉, 요 AA 값은 6.45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 뭔가요? 이 양단에 걸리는 VTH, VOC 값 구해야 되죠. 오픈 서킷 볼티지. 자, 이 양단에 걸리는 오픈 서킷 볼티지니까 이 전압의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압이 안 걸리겠죠. 오픈이니까 전류가 안 흘러갈 테니. 그러니까 5, 10-j6, J6에 J6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J6 곱하기 15의 0도 하면은 6의 90도라고 하는 오픈 서킷 볼티지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얻어놨으니 태분한 등가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J4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VO는 6.4 더하기 J4 분의 J4 곱하기 6의 90도. 6의 90도가 J6이죠. J가 90도니까. 저렇게 했더니 3.18에 148도가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는 VOT를 구하라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주어진 함수니까 시간 영역으로 나타내야죠. 그러면 또 크기 3.18에 코사인 ET니까 ET 플러스 148도 라고 VOT를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주어진 Z 파라미터에서부터 페이저까지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등가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태분한 등가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화된 이 내부도 등가화 시킬 수 있다. 어떻게? T 모델로. 왜? 요 두 개가 같은 레시프로컬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됐나요? 따라오셨나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Y 파라미터입니다. 자, Y 파라미터에서는 또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I1, I2, V1, V2, Y11, Y12, Y21, Y22. 자, 이거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V1 분의 I1, V2를 제로로. 그쵸? 요거는 뭔가요? V1 분의 I2, V2를 제로로. 제로니까 숏서킷이 나오겠죠. Y12는 뭔가요? Y12는 V2 분의 I1, V1을 제로로. Y22는 V2 분의 I2, V1을 제로로. 숏서킷이 되겠죠. 즉 Y 파라미터는 1차 측을 쇼트시키고, 그렇죠? 쇼트시키고 얻어지는 Y12, Y22 그리고 2차 측을 쇼트시키고 얻어지는 Y11, Y21으로 구성되는 파라미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예제 푸는 거는 뭐 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실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텐데 또 여기 뒷부분 Y22, Y12는 구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쇼트 시키면 되니까. 자, 저는 요거 하나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을 제로로 쇼트 시켰을 때 얻어지는 Y11, Y2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측을 0으로 쇼트 시켰습니다. 그러면 Y11, Y21이 얻어질 것입니다. 자, Y11, Y21에 대해서 뭔가요? Y11은 V1분의 I1, Y21은 V1분의 I2입니다. I1, I2를 V1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6옴, 3옴이 있을 때
커런트 I1은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여기 쇼트하다 보니까 얘 더 이상 의미를 못 가집니다. 왜냐면 전류 I1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V1은 뭔가요? 전체 임피던스 곱하기 I1을 하면 V1이 되겠죠. 전체 임피던스는 뭔가요? 3옴하고 6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 연결에 직렬 연결된 6옴 합치면 8옴이 될 것입니다. 그 8옴 곱하기 I1 한 녀석이 V1이 되니 Y11 V1분의 I1은 8분의 1 값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Y21은 V1분의 I2입니다. 즉 I2를 V1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죠. 자, 이 V2를 가만히 보면 뭔가요? I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가는데 전류 분배 법칙에 따라서 크기가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2가 전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니 I2는 6 더하기 3 마이너스 6 I1 해서 이와 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I1의 값은 여기서 주어졌으니 I1의 값은 8분의 1 V1이다 라고 주어졌으니 이 I2의 값을 V1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12분의 1 이란 값이 2,1으로 얻어졌습니다. 똑같이 이쪽을 셔틀을 시키면 2, 1, 2 값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얻어냈을 때 Y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네요. 종속전환은 있건 없건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그랬죠. 하이브리드 파라미터의 정의가 뭔가요? V1, I2, I1, V2, H로 묶어내는 H 파라미터가 하이브리드 파라미터다 라고 했습니다. 자, H11이 뭐였나요? I1분의 V1이 되었죠. V2를 제로로. 2는 뭔가요? I1분의 I2, V2를 제로로. 그렇죠. 숏서킷 값이 얻어집니다. H12는 뭔가요? H12는 V2분의 I1, I1을 제로로. H22는 뭔가요? V2분의 I2, I1을 제로로. 오픈서킷 전압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녀석에서 H 파라미터를 구해봐라.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뒷부분 또 해보세요. 자, 이 앞부분만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만 살펴본다는 거는 2차 측을 쇼트 시켰을 때 얻어지는 H11, H21이 있을 거고 1차 측을 오픈 시켰을 때 얻어지는 H12, H22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것만 한번 해보죠. 2차 측을 지금 쇼트 시켰을 때 얻어지는 H11, H2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였나요? 2차 측을 쇼트 시킵니다. 쇼트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H11, H21이 얻어지죠. 여기를 오픈 시켰을 때 얘가 얻어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얻어지면 뭔가요? H11하고 H21, I1분의 V1, I1분의 I2, V1하고 I2를 I1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노달로 풀어볼게요. 여기 V3, V4다라고 했을 때, 저 여기 2옴이 있고, 여기 4I1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 뭔가요? 이 노드를 통해 들어가는 커런트 I1은 나가는 커런트의 아까 같아야 되니까 2분의 V3 빼기 V4. 자, 이쪽 노드에서는 2분의 V3, V4만큼 들어오고 있다. 또 이렇게 4I1만큼 들어오고 있다. 나가는 커런트와 같아야 된다. 1분의 V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종속 전원이다 보니까 I1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I1은 뭔가요? I1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 I1은 1분의 V1 빼기 V3가 되겠습니다. I1은 1분의 V1 빼기 V3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H11은 I1분의 V1 3.8, I2는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1분의 V4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V4 하면 저항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I2는 1분의 V4 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H21 값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오픈 시켰을 때 값 얻어내겠죠. 자, 이때는 I1의 값이 여기 오픈되었으니까 제로예요. 그러면 얘도 제로죠. 4I1인데 얘가 제로가 되면 얘 오픈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값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었을 때, H 파라미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투포트 네트워크죠. 주어졌을 때 V1분의 V2, I1분의 I2, V1분의 I1, I1분의 V2의 값을 구해봐라. 자, H 파라미터의 정의가 뭔가요? 이거였죠. 자,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V1은 H11, 그러니까 16 곱하기 I1 더하기 3V2, V2는 I2는 마이너스 2I1 더하기 0.01V2. 요 관계죠, 요 관계. 요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얘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풀었네요. 10의 4고 이 부분을 레시프로컬 경우가 아닌 경우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풀었네요. V1은 16 곱하기 I1 더하기 3V2 되는 거고, 여기 I2는 그렇죠? 마이너스 2I1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0.01V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밑에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 0.01V2니까 여기 100옴이 되는 거죠. 100옴. 그렇죠? 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제가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여기 V2가 있으면 뭔가요? 저 V2는 100하고 25에 여기 25옴이 있잖아요. 또 여기 25옴이 있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25옴이 되는 거고, 25옴에 I2가 지나간다. 그렇죠? 이 I2가 지나가는 이 전류에다가, 자, 이 전류에다가 요거 두 개의 임피던스를 하나로 뭉치면 하나가 될 거고, 그게 병렬 연결된 값이죠. 그 값에 전류가 지나갈 때 걸리는 값 V2가 나올 거 아니에요. V2가 나오면 이 전류 값이 I1으로 주어졌으니, 그렇죠? 4I1으로 주어졌으니 이 값도 I1으로 주어지고, 그럼 I1 값도 풀어낼 수 있고 V2 값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BCD 파라미터 뭐였나요? 트랜스미션 파라미터였죠. 트랜스미션 파라미터의 정의는 V1, I1, ABCD, V2, 마이너스 I2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I2. 자, 이게 ABCD 파라미터의 정의였고, A 값은 뭔가요? V2분의 V1, I2를 제로로, 오픈 서킷, 볼티지 레이쇼. C 값은 V2분의 I1, I2 값을 제로로, 오픈 서킷, 트랜스퍼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B 값은 뭔가요? I2, 마이너스 I2분의 V1, V2 값을 제로로, 그렇죠? 숏 서킷, 네거티브, 트랜스퍼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D는 뭔가요? 마이너스 I2분의 I1, V2를 제로로, 숏 서킷, 네거티브 커런트 레이쇼가 되겠죠. 자,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뒤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AC만 한번 구해볼까요? AC만 2차 측을 오픈 시켰을 때 얻어내는 적이니까 여기로 오픈 시켰습니다.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V1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 I1이 있을 때 뭐겠어요? 커런트는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V1은 J2 더하기 4 곱하기 I1 했는 녀석이 V1이 되겠습니다. V2는 뭔가요? 4 곱하기 I1이 되겠죠. 자, A 값은 뭔가요? V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V2분의 V1. 자, 그러면 V2분의 V1 뭔가요? 4I1분의 4-j2I1 4분의 4-j2 1-j 0.5 라고 하는 값이 A 값으로 얻어지겠습니다. C 값은 뭐였나요? V2분의 I1이죠. 자, V2 뭐였나요? V2 4I1 분의 I1 0.25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풀면은 여기서 B 값, D 값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BCD 파라미터, 트랜스미션 파라미터 값도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트랜스미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작은 스몰 t 파라미터, 즉 인버스 트랜스미션 파라미터라고 해서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V2, I2, V1, 마이너스 I1, ABCD. 그래서 ABCD 값 이렇게 주어졌었죠. 똑같이 여기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A 값, C 값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을 제로로 했네요. 이쪽을 제로로 했다는 말은 여기 커런트가 안 흘러가겠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V2가, 이 I2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만 다 흘러가겠죠. 그렇죠? 자, V1분의 V2네요. V1분의 V2. 이 V1의 값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V1은 뭔가요? V2의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S 더하기 S분의 4 분의 S분의 4에 걸리는 V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S제곱 더하기 4 분의 4 V2가 됩니다. 자, A는 V1분의 V2가 되니 V1분의 V2 뭔가요? 4분의 S제곱 더하기 4가 되죠. 1 플러스 0.25 S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C 값은 뭔가요? V1하고 I2에 대한 관계식이죠. 자, V2하고 I1하고 I2하고 V1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자, V2는 뭔가요? V2라고 하는 녀석은 S 더하기 S분의 4 곱하기 I2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I2는 S 더하기 S분의 4 분의 V2의 값이 되고, 그렇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뭐였나요? 여기서 V2의 값은 요거 역수에 있는 4분의 S제곱 더하기 4 곱하기 V1이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V1에 대한 함수가 나오잖아요. V1 I2에 대한 함수가 나오니까 간략히 시키면 S제곱 더하기 4 S 플러스 0.25 S3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몰 t 파라미터, 다른 말로 인버스 트랜스미션 파라미터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 간 변화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릴레이션십을 찾아봐라. 충분히 변환 가능하죠. Z 파라미터를 ABCD 파라미터의 형태로 표현해봐라. 무슨 말인가요? Z 파라미터가 V1, V2, I1, I2, Z11, Z12, Z21, Z22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ABCD 파라미터는 V1, I1, ABCD, V2, I2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녀석이잖아요. 이렇게 있는 ABCD 값으로 이 녀석을 표현해봐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Z 파라미터는 Z11을 ABCD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Z12, Z21, Z22 모두 ABCD의 조합으로 나타내봐라 입니다. 자, 이거 2차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실제로 풀어볼까요? 자, Z 파라미터가 여기 있는 거에서 V1은 Z11 곱하기 I1, Z12 곱하기 I2 이와 같이 이퀘이션 두 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ABCD 파라미터도 V1은 A 곱하기 V2 마이너스 B 곱하기 I2와 같은 형태로 두 개의 이퀘이션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인데,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묶으면 됩니다. 묶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V1을 ABCD가 들어가서 I1, V1을 ABCD가 들어가서 I1 더하기 ABCD가 들어가서 I2로 바꿔내면 되는 거죠. V2를 ABCD가 들어가서 I1 더하기 ABCD로 들어가서 I2로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즉, 요 부분이 펑션 오브 ABCD가 되는 거죠. ABCD 함수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4번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V2는 C로 나눠지면 C분의 I1 그리고 C분의 D I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비교하라고 하네요.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I1, I2로 돼 있죠? 그러면 Z12는 뭔가요? Z12. Z22는 뭔가요? 그쵸? 자, 여기 뭐 Z12인데. 뭐 어쨌든 여기 2원이네. 2원. 그쵸? 그래서 Z21은 C분의 1, Z22는 C분의 D로 바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값이 얻어진 거예요. 지금 C분의 1에 C고 이건 C분의 D다. 즉 C분의 1하고 C분의 D가 얻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얘를 이제 또 여기 얻어진 녀석을 여기 3분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V1은 I1, I2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이거 집어넣습니다. V1은 A 곱하기 C분의 1 I1 마이너스 B 곱하기 C분의 D I2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간단화시키면 V1은 C분의 A I1, C분의 AD 마이너스 B I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C분의 A I1에 C로 묶어내면 AD 빼기 BC가 되는 거죠. 자, 뭔가요? 요게 Z11이 되는 거죠. 여기 Z11.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은 뭔가요? 원투는 C분의 AD-BC가 되겠습니다. C분의 AD-BC. 근데 AD-BC가 뭔가요? ABCD 파라미터의 디터미넌트죠. AD-BC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다 라고 표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녀석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얘는 지금 Z 파라미터를 ABCD의 함수로 나타내 봐라. 함수 간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파라미터 간 릴레이션십이 다 형성이 되어 우리가 배웠던 Z 파라미터, Y 파라미터, H 파라미터, G 파라미터, ABCD 파라미터, T 파라미터 전부 다 상호 변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끝으로 회로 이론 2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형태로 비대면을 진행을 했는데 또 집중한다고 컴퓨터 앞에서 대면 강의도 아닌데 집중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회로 이론 2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다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회로 이론이라는 교과목에서 학점을 잘 받고 못 받고 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설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부터 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꿈을 크게 꾸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단순하게 이렇게 Z 파라미터를 이렇게 ABCD 파라미터를 바꾸는데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좀 크게 아주 넓게 시야를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 꾸고 계신 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노력이 힘들 경우 우리 학과에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 교수님들의 좋은 조언을 받고 또 지도도 받고 해서 충분히 역량을 키우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꿈꾸시는 거 이루셔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꿈을 이루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로 이론 이번 학기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번 학기 말도 또 여전히 말도 많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어진 시간에 이게 제가 해보니까 비대면 수업이란 게 강의를 통해서 보는 게 1시간이 넘어가면 30분이 사실 넘어가면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1시간 미만으로 가야지 이게 집중도가 높은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말을 좀 빨리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최선을 다했는 1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